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검찰 보고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2월에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드러난 건데요. 지난해 11월 검찰이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조사 시도는 없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된 건 지난해 9월 5일입니다. 작년 총선 전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애당초 컷오프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0일자 검찰 보고서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3시 반쯤 명태균 씨와 김 여사 간에 이뤄진 걸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명 씨가 당원 50%, 시민 50%인 경선 룰에 따르면 김영선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여사님이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 여사는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약체 후보부터 만나서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대꾸합니다. 이에 명 씨는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님을 도왔다며 김영선에게 경선하라는 말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텔레그램 대화 이후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 연락이 11차례 이어졌다고 파악했습니다. 우선 당일 오후 5시쯤 김 여사는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과 11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24분에도 통화는 이어졌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으로 이어지는 연락이 일단락된 뒤인 당일 오후 10시 27분, 김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김해 갑 출마를 선언했다는 뉴스 경남의 속보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의 컷오프를 미리 알고 김해 갑으로 출마지를 바꾸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최근 명 씨 측이 밝힌 김상민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도 연결됩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김 여사와 나눈 대6번의 통화 내용이라며 김 여사가 김 검사를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측은 당시 김 여사가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돕자는 시점에 김 전 의원에게는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이미 지난해 11월 파악하고도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탄핵 소추를 기각해달라면서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계엄 반대 의사 등의 주장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1차 변론.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계엄 묵인이나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총리 측은 사전에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무위원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도 변론에서 언급됐습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는 사전 안건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읽어내려간 한 총리 측 주장에도 명시됐습니다.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 한 총리 진술과도 일관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한 총리 신문을 통해 주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만약 한 총리가 기존 진술은 물론 자신의 탄핵 심판 1차 변론에서의 증언을 고수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보수진영 차기 주자 선호도 1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여당 의원 60명이 몰려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곧 활동을 재개하고 안철수 의원은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는 등 조기 대선이라는 언급을 삼가던 여권에서도 잠룡들이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현직 장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수연설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108명 절반이 넘는 약 60명의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정식에 방불케 했는데 김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나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부당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까지도 감쌌습니다.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뽑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다. 김문수 장관과 함께 여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2달 만에 책을 내고 활동에 나섭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당시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과정, 그리고 당에서 쫓겨나면서 느꼈던 소외 등이 담긴 책은 다음 주 출간될 예정인데 한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북 콘서트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거론되는 여권 주자 중 현역 의원은 자신뿐이다. 조기 대선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며 먼저 세를 과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엔 시의회에서 시정과 상관없는 헌재 비판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서울 여의도를 찾아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언론과 접촉면을 넓히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를 거부하고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독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저 그런 코미디언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쓰게 했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거칠게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러시아와 성공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오직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TV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만든 허위 정부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자 직접 맞대응한 겁니다. Права, хоча я вважаю,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допомогли Путіну вийти із багатолітньої ізоляції. 우방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우리는 3년간 끔찍한 전쟁을 견뎌왔다며 누구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협상 개시 자체에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협상 과정에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оцениваю их высоко. Результат есть.
반면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됐고 전쟁을 원한 건 누구도 아닌 푸틴 대통령이었다며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가하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